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조국 사건으로 이렇게 국민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이 문제를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언론, 검찰, 그리고 국민이 나서고 해서 민주적 방법으로 총을 들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전이 일어납니다. 총을 들고 싸웁니다. 바로 시리아 사태가 어떤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가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덕분이 아닙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 뒤에 정권이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의 기구를 만들고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그것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군, 한미동맹, 한일 우호관계, 이런 게 바로 문명이죠. 문명. 법치가 기능할 수 있는 문명의 기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그런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아랍의 봄의 시위가 시리아로 불똥이 튀니까 순식간에 내전적 구도로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이 되고, 여기에 주변 나라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란은 아사드 정권 편을 들고, 러시아는 이란 편을 들고, 이란, 러시아, 아사드 정권이 한 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를 편드는, 수니파가 거의 아주 다수예요. 한 80%가 됩니다. 수니파를 편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하는 사이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가 한 17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데 50만 명이 죽고 한 300만은 해외로, 300만 이상일 겁니다. 해외로 탈출을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선포 연설을 하면서 첫 문장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 느리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짜증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단숨에 뭘 해결하려고 하면은 민중혁명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프로세스대로 언론이 보도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야당이 그 수사를 편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게 피를 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시리아는 지금 피를 흘렸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에 50만 명이 죽어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국제 정세가 거기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사나이가 나타났으니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내전 속에서 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IS라는 괴물이 나와가지고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척하면서 무자비한 테러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괴물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내전의 사생아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IS를 축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펴는 과정에서 이때 쿠르드족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쿠르드족은 인구가 한 3천만, 4천만 되는데 아직도 독립국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란, 뭐 이런 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터키에 가장 많이 살아요. 다만 이라크에서는 북부에 쿠르드족이 몰려 사는 데가 거의 반독립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쿠르드족이 미군과 손을 잡고 IS를 격퇴하는데 아주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쿠르드족은 시리아에 사는 쿠르드족입니다. 시리아에 사는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이 아사드 정권에 반대해요. 그런 점에서는 반정부군입니다. 동시에 IS
경멸에 앞장섭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쿠르드족이 주로 전사를 했는데 한 10,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많은 파병을 하지 않았어요. 한 2,000명 보냈어요. 그리고 별로 죽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거의 피해가 없어요. 러시아는 공군 병력을 파견해가지고 아사드 정권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드 정권이 이란의 앞잡이인 헤즈볼라 그리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의 실질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북쪽만 아직도 반군이, 이제는 반군이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터키였습니다. 터키. 시리아의 북쪽은 터키와 접경지대입니다. 터키 안에 또 쿠르드족이 많아요. 이 쿠르드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르드족과 항상 전쟁을 해왔습니다. 내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쿠르드족을 지금 테러 단체로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에르도안이 트럼프를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쳐들어가서 쿠르드족과의 사이에 한 30km 폭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미군은 빠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전에 연초죠 아마 마티스 국방장관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파견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트럼프가 내리니까 마티스가 사표 쓰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장 빼려고 하니까 쿠르드족이 망하게 생겼다. 우리를 믿었던, 미국을 믿었던 쿠르드족이 희생당한다. 이런 반론이 일어나서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고 이 보류를 하도록 만든 게 볼턴이었습니다. 근데 볼턴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에르도안하고 트럼프하고 전화를 하더니 트럼프가 갑자기 철수하겠다 이래버렸습니다. 미군 철수하겠다. 누가 봐도 미군이 철수하면은 터키가 쿠르드족이 사는 시리아 영토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동안에 미국과 협력을 해가지고 IS 퇴치에 결정적 공을 세운 쿠르드족을 공격할 것이다, 압박할 것이다는 게 명약 관화했는데도 철군하겠다. 그 철군은 딱 유일한 목적이, 트럼프의 유일한 목적은 내년 재선에 이기는 것이고, 내년 재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동 전쟁에 나가 있는 군대를 뽑아야 되겠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뽑아야 되겠다. 시리아에서도 뽑아야 되겠다는데 시리아는 이게 번지를 잘못 잡은 거죠. 시리아에서 뭐 미군이 많이 죽은 것도 아닌데 한 2,000명 정도의 핵심 부대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함부로 러시아가 함부로 못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자, 드디어 어제 북쪽에 있는 미군 철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미군 철수를 트럼프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대로 지금 터키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쿠르드족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죽고 있습니다. 그 쿠르드족의 지도자도 암살되고 있습니다.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미국과 동맹이었던 혈맹이 있던 쿠르드족의 책임자가 이제는 미국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와 아사드 정부군과 손잡겠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혈맹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미국의 적인 러시아와 아사드 정부군과 이제 협력하겠다. 어떤 식으로 협력하느냐. 아사드 정부로서는 보면은 반군도 진압해야 되지만은 자기 영토로 들어온 터키를 묵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터키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싸우려면은 군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쿠르드족이 정부군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적과 동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2,000명 그거 뽑아가지고 선거 이기려고 하다가 완전히 시리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리아의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세계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독재자 아사드는 물러나라. 아사드를 편드는 이란, 헤즈볼라, 러시아는 너희는 잘못되었다. 더구나 아사드는 진압 과정에서 독가스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이죠. 독재 세력이죠.
이 독재 세력과 싸웠던 미국이 같이 싸웠던 쿠르드족을 버리니까 쿠르드족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군과 협력하겠다 이래 돼버린 겁니다. 여기 대해서 트럼프가 약을 올립니다. 왜 쿠르드족을 버렸느냐고 공화당 안에서도 들고 일어나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쿠르드족은 항상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았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버려두라고 하면서 쿠르드족이 우리하고 뭐 한때 같이 싸웠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를 도운 적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쿠르드족이 연합군을 도운 적 있느냐 이런 불황무시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을 떠올려면 국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쿠르드족은 지금까지도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연합군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트럼프가 선거에 이길 것 같으면 이긴다는 계산만 나오면은 주한미군도 뺄 사람입니다. 한미동맹도 해체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와 같이 싸웠던 한국전에서도 싸우고 월남전에서도 싸웠던 한국을 왜 버리느냐 하면은 그때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태평양 전쟁 때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적인 일본군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싸웠지 않느냐. 그런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의리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할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워낙 나쁜 짓을 하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압박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스 회사에 근무하던 조셉 바이든의 아들 뒷조사를 해달라고 압박을 한 게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의 그것도 근거도 없는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도 동원하고 자기의 변호사 줄리안이라는 사람도 동원해가지고 공작을 하던 사실이 들통나가지고 지금 탄핵 국면에 몰려 있습니다. 하원이 탄핵 소추를 할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이게 상원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공화당이 많고 3분의 2의 의결을 받아야 파면이 되니까 그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만 이렇게 코로나로 일종의 반역질을 하다가 들통이 나오니까 그거 불을 끈다고 쿠르드족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을 믿고 강대국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는 쿠르드족 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일찍 압니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돕지만은 결정적 순간에 미국을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미군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은 국민들이 정신력이 마비되어 버려 가지고 자주국방도 포기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노예 근성으로 살게 된다. 어렵지만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 그래서 핵무기도 만들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도 만들으니까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가 가장 잘못한 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고 이 좌파 정권은 자주국방 의지는커녕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에게 잘 보일 거냐, 어떻게 하면 주한미군을 약화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스스로 미국이 물러나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을 보고 우리가 미래의 쿠르드족이 되지 않을까 지금 조심하고 트럼프를 믿는다는 것은 트럼프에게 우리 한국의 안보 특히 국민의 안전을 맡긴다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것을 이번에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